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52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제가 이 페이지를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잘 들으세요. 다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두의 의미 구조와 두뇌 생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가지고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진실은 뭐냐면 컴퓨터를 자꾸만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컴퓨터라는 게 CPU 이른바 말하면 구동 시스템이 그게 이제 그게 지향해야 될 점이 두뇌밖에 없거든요. 연산 장치를 통해서 계속 나가는 게 이제 이른바 요즘에 말한 딥 러닝이랄까요? 이게 전부 다 뇌를 연구하지 않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참선이나 명상 같은 것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공부가 될 것인가 하는 걸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 화두라는 거 이제 오늘은 화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화두가 뭐야? 또 화두를 또 mon고하니 뭐 화두를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받아야 된다며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선 중요한 게 우리 두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이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도 두뇌로부터 쭉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 부분마다에 전부 다 우주의 어떤 그런 그 패턴이 쫙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두뇌가 온몸을 움직이는 총사령부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뇌가 어떤 경우에 활성화되는가 하는 걸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재미난 게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면 어렸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세상이 다 뭐라? 온통 세상이 전부 다 의문거리들이에요. 엄마 왜 하늘이 파랗지 이러잖아요, 그죠? 엄마 왜 무지개 빛깔은 일곱 가지지? 뭐 이러고,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 뭐 별의별 걸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적이 다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니까 계속 궁금하니까 궁금증 투성이죠. 계속 물어가면서 근데 참 묘한 게 이 두뇌 회로라는 게 뉴로트랜스미터 이른바 말하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신경세포가 가지가 엄청 많아요. 뭐 만 개, 몇만 개씩 그 가지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고 정말 두뇌는 우리 인간이 아는 세계보다 모르는 세계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두뇌에 대해서 그냥 막 혈안이 돼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지금 알아낸 어떤 그런 이데아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딥 러닝 이른바 두뇌 어떤 그런 그 구조 시스템 그걸 지금 찾아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고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그 가지와 가지가 1000억 개나 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신경세포 뉴런이 가지가 10,000개 이상씩 달리면 이게 도저히 여러분 이 두뇌 시스템만 하더라도 이게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불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신 거예요. 두뇌를 이용하시고. 근데 두뇌가 이게 참 너무나 겁나는 것이 이게 생각해보세요. 1000억 개나 되는 그런 신경세포가 발이 하나에 10,000개 이상씩 달렸다 그러면 1000억의 만승 불가사의 아까 우리 불가사의란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세계라니까요. 정보의 양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뭐죠? 이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일념삼천이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삼라만상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원소는 안 들어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허공 가운데 어떤 원소는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자체예요. 근데 그 모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게 두뇌고, 두뇌는 1000억 개나 되는 그런 세포들이 이른바 말하면 발이 10,000개씩 달려있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서로 연산을 통해서 만드는 게 불가사의하다니까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재미난 게, 여럽죠?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몇 개나 하게? 하루에 생각을 몇 개나 하게? 어? 그렇지.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루에 생각을 5만 가지 한대요. 우리가 하는 얘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뿐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두뇌가 아주 활성화될 때,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고 뭐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 모든 게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둘인데 둘은 뭐라?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가 이 우주 아니에요. 하나가 부처님이에요. 두뇌가 딱 일관성을 갖고 집중,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집중 상태가 될 때 두뇌 회로가 정말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번뇌라는 거, 그게 아인슈타인이 그랬지만 위대한 천재들은 뭐죠? 항상 집중력의 화신들이에요. 공부를 시켜봐도 호세 실바의 글에 나오지만 뭐냐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들 다 잘 키우고 싶으시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좋은 버릇을 들여줘야 돼요.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가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하여간에 자꾸만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유대인 엄마 아버지를 좀 본받아라.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 정평이 난 얘기인데요. 아이비 리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교에 전부 다 수마쿰 라데 이른바 말하면 우등생들, 최우등생들은 거의가 다 뭐라? 유대인 출신이라는 게 정평이 다 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거나 갔다 오면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뭐죠?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거, 탈무드 토라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 엄마들처럼 술 마시고 뭐하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버릇이 되는데 딱 이른바 말하면 집중,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강한 의문, strong question이에요. 강한 의문이 있을 때 이게 뭘까? 아 이게 뭐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엄마 왜 하늘은 파래? 엄마 왜 무지개 7가지 색깔이야? 엄마 왜 이는 하얘?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 계속 물어제끼는 그걸 절대 의문의 시기라고 그래요. 절대 의문의 시기. 그때 두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공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일생을 살 두뇌 회로가 다 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 혹은 뭐 게임 중독자님 이런 중독 현상을 일으킨 아이들을 전부 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특히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본격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문제 있던, 그러니까 유명한 문제 밑에 문제아가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도 배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잖아요. 여러분 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세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뭐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포용하면 아이들이 이른바 전두연합이야. 이른바 말하면 이쪽 부분이 정말 폭발적으로 어렸을 때 발전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라? 쉽사리 남들과 뭔가하니 많이. 그 우리가 많이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게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두뇌는요 거울 세포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자꾸만 그렇게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가고 그런 게 몸과 마음이 찍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친구들은 두뇌인지 이른바 말하면 전두연합이야. 이른바 말하면 전두엽에 있는 측두엽에 있는 부분들이 발달하지 못해요. 이른바 쾌감회로라고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알코올 대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열려버리면 확 거기에 뭐라 매몰돼 버리고 만다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일단 굳어져 있는 그런 그 머리에다가 자 내가 스님이에요. 이제 스님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두뇌는 다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 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줘야 되는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도인들, 큰 스님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떨거덕 강한 의문의 어떤 그런 당체를 던졌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모든 만유에는 뭔가 하니 모든 만유에는 뭐라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수님한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부처님과 전혀 상치되는 얘기를 했냐? 이 조주무자 유명한 무자 화두거든요. 또 하나 이목고 도무지 말이지 이놈 이 마라고 생각하고 이놈이 이게 누구? Who am I? What am I? 우리 본지 이 먹고 이게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놈이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의문 덩어리를 하나 의문은 우리 두뇌를 강력하게 뭔가하니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뭔가하니 선식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참선의 세 가지 요건을 뭐라 그랬어요? 신심, 대신심 그랬어요. 대신심, 신심. 그 다음에 뭐라? 분심. 내가 꼭 뭔가 이걸 성취하겠다. 강한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의심이랬어요. 화두란 말이에요. 화두. 알 수 없는 의심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두뇌 생리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수지신시 광명당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수지심시 뭐라 신통자 이러잖아요. 부처님은 무한이거든요. 무궁무진하잖아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구경 궁국 무궁화 그 궁자라는 게 간머리변에 뭐라 8팔자에다 몸신자 쓰고 뭐라 활궁자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인물들은 한결같이 여기 필 잭슨 좀 된 얘기입니다만은 시카고 불즈라고 하는 NBA 미국의 유명한 농구팀을 이끌고 NBA를 8연패를 한 그런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명상 참선의 대가입니다. 마이클 조던도 이 팀에 있었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명선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던 건 순전히 필 잭슨 덕분이다. 필 잭슨이 뭐냐면 이른바 자기 팀 선수들한테 끊임없이 명상 참선을 가르친 겁니다. 마이클 조던이 부상을 당했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말이야 항상 그 누워가지고 자기는 운동을 갖다 그라운드에서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네가 한 비디오를 보면서 네가 꼬링이 될 때하고 꼬링이 안 될 때 네 자세를 면밀히 판단해서 저 땐 이렇게 하면 좋을 걸, 저렇게 하면 좋을 걸. 이른바 병실에서 말이죠. 자기가 게임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른바 상상
이게 이른바 imagination, 이른바 상상 훈련, 트레이닝, 이른바 이미지 훈련이에요. 이미지 훈련.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연습하지 않고 필 잭슨 시킨 대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각도로 때리면 들어가 있구나, 저 각도로 때리면 들어가 있구나, 이걸 침대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게 나와서 운동도 별로 안 했는데 몸이 다쳐가지고 고생했는데 나와서 그 다음에 던질 때마다 들어가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미지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이미지 트레이닝. 자기는 완전히 참선과 이 명상을 통해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 자기가 너무나 괴로웠던 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휠체어 신세가 되고 침대 신세가 됐는데 거기서도 뭔가 하니 이미지 트레이닝, 내 명상의 힘인 거죠. 거기 그게 나오잖아요. 마이클 조던. 유명한 농구감독 필 잭슨은 참선 매니아다. 13번, 8번, 13번이었구나. 13번이나 미 프로농구의 정상에 올려놓았던 게 참선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해 인공지능의 시대, 이제 앞으로 정말로 알파고 같은 친구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아마 나라에선 로봇한테 세를 걷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줄 거예요. 또 다른 무슨 직종이 개발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정말로 이 참선 명상이라는 게 이 시대의 화두가 될 거라니까요. 쉬는 시간들 뭔가 참선하자, 명상하자. 실제로 말이에요. 지금 전 구글이라거나 뭐 애플 다 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건요, 뭐 기독교, 가톨릭 이거 상관없어. 불교 상관없어. 그냥 앉아서 뭐라 정진하면 되는 거니까 정신 통일, 강한 strong question. 여기 나와 에리 프롬 얘기입니다. 현대 세계를 살펴보건대 여타 종교는 그 어느 곳도 시대와 장소와 지역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이때 선이야말로 가장 확실성 있고 진실한 세계적 종교라 볼 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선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고향을 찾게 해주고 동일한 지표와 목적지를 제시해줄 수 있는 탁월한 길이다. 이게 에리 프롬 얘기예요. 에리 프롬, 유명한 정신과학자 에리 프롬 얘기라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과거 두뇌 생리학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의 선사들은 어떻게 그 같은 이데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벌써 강한 의문이 정말 말이죠. 알 수 없는 의문. 의문이 말이죠. 거기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옛 선사들은 탁월한 두뇌 생리학에 대한 예질, 정말 그 당시에 선사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도 뭔가 아니 옛 선사의 탁월한 두뇌 생리학에 대한 예지를 읽을 수가 있다. 거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뉴로트랜스미터, 두뇌 세포 하나하나는 잘 알려진 대로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이른바 두뇌 신경세포 연결 효소의 분비를 통해서 기능이 활성화되고 발휘된다. 그러니까 강한 의문이 두뇌 신경세포의 활성화에 방아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수학을 의문 동안 이게 왜냐, 이게 왜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뇌 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왕성하고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시기가 4, 5세 유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절대 의문의 시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사람은 죽지, 엄마 왜 하늘이 파랗지, Absolute Question Period, AQP라고 불러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강한 의문과 Strong Question, 강한 집중. 그러니까 옛날에 탁월한 선사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챙기고 막 나가다 보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잖아요. 뭔가 팍 깨닫고. 탁월한 선사들은 이미 상당히 굳어진 두뇌 세포망의 상태를 가지고 출가한 승려들 끊임없는 의문과 알 수 없는 의문의 심연으로 유도함으로써 두뇌 발달과 영감의 새로운 장을 열려 했던 것이다. 4, 5세 때 이미 다 굳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고 하고 화두를 계속 잡고 나가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거기 보면 계획에 다 나오죠. 몽산법에 나온 얘기겠죠. 참선을 시작한 사람들은 과연 화두를 어떻게든지 궁금해한다. 조주무자를 들 때 몽산법에 나오듯이 몽산덕이선사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만유에 심지어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 하셨는데 조스님은 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무라고 하셨다. 왜 무라고 하셨는가? 계속 의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강한 의문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두뇌 세포가 조금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묻자와도.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딸 게 아니라 그냥 왜? 뭐 때문에? 왜 그러셨어? What am I? 왜?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 뭐고?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세계는 바로 뭐죠? 눈을 뜨고 보는 세계는 뭐예요? 빙산을 봐. 빙산 얘기 나오죠? 눈을 뜨고 보는 세계는 빙산의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9는 물 밑에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물 위에 있는 부분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물 밑에 있는 게 10분의 9야. 물 밑에 있는 걸 뭐라 부르죠? 잠재의식이라고 불러. 눈에 보이는 걸 현재의식이라고 불러요. 현재의식. 그래서 물 밑에 잠겨 있는 부분, 즉 잠재의식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정말로 이게겠죠. 수정체로 된 눈으로 얼마나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3차원밖에 못 봐. 근데 뭐죠? 물 밑에 있는 게 빙산이 10분의 9인데다가 그게 녹아버리면 바다가 되잖아. 바다하고 육지가 깨지면 허공이 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못 봐. 허공에 지금 무진장한 세계인데도 하나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나가면 정말로 뭐죠? 무한으로 나가면 무한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백호상을 탁 놔가지고 우주를 다 굽어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 빙산과 바닷물, 빙산은 물이 얼어서 형성된 것이고 물 그 자체다. 빙산과 바닷물은 뭐죠? 물이 얼어서 냉각돼서 얼어붙은 것이 빙산이니까 녹으면 바다가 돼. 프로이드는 거기까지 정도밖에 얘기 못했어요. 근데 바다는 영원히 바다인가? 땅과 바다는 뭐 때가 되면 수명이 다해 허공으로 돌아간다. 흔히 빅뱅 이후 형성된 것이 우주이고 은하계이고 태양계 지구라고 부른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허공에서 나왔다. 다 우주가 어디서 나왔어요? 허공에서 나왔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계속 나가다 보면 내 텅 빈 허공은 한없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계속 가고 가다 보면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허공을 만나게 되죠. 정말로 허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공이 부처님이니까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건 다 부처님과 위대한 도사들, 위대한 선사들이 다 이 길을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뭘 얘기했어요? 견성이라는 말을 써. 견성. 들어봤죠? 견성. 마음을 본다. 우린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 10길 물 쏘고 날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쏘고 모르니까. 근데 그들은 마음을 본다. 직지인심, 직통으로 마음을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견성성불 마음을 보게 되면 부처님 나라의 주민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허공은 사람들은 허공이 하나님이요 부처님이라면 거부감을 갖는다. 왜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말?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말이 경전마다 등장하니까 불교 신자들은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랍니다. 그러나 허공이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던져질 줍니다. 그럼 부처님과 하나님이 같다는 말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하고 뭐라고 이제 얘기하겠는데 그들이 뭐라고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보세요. 허공은 둘이 하나예요. 허공은 하나예요. 절대예요. 그러니까 허공할 때 공이라는 데서 나오는 게 바로 수학적으로 나온 게 제로야. 그 제로를 발명해낸 민족이 누구라? 인도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인도 민족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겁니다. 제로를 발명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학이 성립하지 않아요. 모든 원점, 좌표, 뭐 차원 이런 거 전부 다 제로부터 시작돼요. 제로가 없는 수학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만유는 음과 양의 사랑 만남의 결실이다. 깨달음의 성자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연유에서다. 넘겨보세요. 하나 한 장. 우린 이 땅에 사랑과 자비 지혜를 닦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린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 응? 정말 하나인 세계 무한인 세계 문자가 들어 사랑 자비.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심 넘나드는 사랑과 자비 가득한 세계는 가면 갈수록 될까? 너무 아름다운 세계지. 그래 안 그래? 모두 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 만나고 저 아라비아 이런 데는 놔두고 한 여자 한 남자 만나게 됐지만 하늘나라는 이른바 말하면 모두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욕계는 남녀가 있지만 새끼 가면 남녀가 없어. 한 몸이니까. 정말 타화 자재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롭대. 화락천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 즐거운 사람도 그거 생각만 해도 나도 즐거우니까 남자 여자가 필요 없다니까. 화락천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나온 얘기들이 하나는 무한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절대다. 둘로 갈라지면 유한이다. 인간은 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지만 무자비해질 수가 있다. 무자비라는 무자비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거기 쭉 나오는 거예요. 돌로 갈라진 세계는 상대 세계요 상대 세계는 나와 남이 있어 공간과 시간으로 나누면서 시간과 시공간 물질의 세계로 불리게 된다. 피 안으로부터 차 안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이 벚꽃 대통을 기독교인들 가톨릭민 사람이 여러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을 쓸 때도 그래서 다 모든 사람 아까도 했잖아요. 에리 프롬 말 맞다나 종교는 자꾸만 차별이 있어. 근데 수행하는데 무슨 차별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앉아서 정진하는데 하나의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적별 들고 거기 나오잖아요. 우주의 수많은 각양각색의 차원의 별들은 하나같이 영혼들이 아까 공부했죠. 화엄경 나온 얘기입니다. 영혼들이 고향 찾아가는 길을 공부시키는 해탈의 학교임을 모른다. 지구 역시 중생들이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 잠시 들른 곳이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에 따라 성적표를 들고 우린 또한 또 합당한 별을 찾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에서 공부하고 또 다른 별로 성적표 들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잘 맞도록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끊임없이 해야 돼. 가을고 닦고 실천하고.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0기 정덕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책에도 보면 수행자는 너무 조급해하지도 그리고 그렇다고 느긋해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뭔가 큰 마음 먹고 시작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거나 또 그렇지. 생각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금방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게 중생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평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그러세요. 네. 우리가 정말 지금 꼭 아주 그냥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공부하는 게 왜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꾸준히 하기 어렵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꾸준히 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법칙에도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 하루에 2시간씩 한다면 1만 시간이면 계산해 보니까 10년 넘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이면 뭐라? 그러면 5만 시간이 5,000일이잖아. 5,000이면 365일에 10배. 10년 15년. 하루에 2시간씩 해도 10년 15년이야. 10,000시간 정도 해야지 그 방면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방면에 뭐가 일가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게 참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우리가 놀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놀고 싶지. 근데 놀으면 뭐가 나와? 놀면 떡을 줘, 밥을 줘. 누가 줘? 뭐 줘? 그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정말 꼭 생각할 게 강아지나 송아지도 나름대로 일하면서 공부할지 몰라요. 내가 전생에 뭔가 벌을 많이 죄 받을 일 많이 해서 이렇게 매일 쟁기 끌고 이렇게 고통받다가 언젠가 도살장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할지 안 할지 난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들도 뭔가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지? 저 두인변의 절사자. 두인변의 절사자 뭐지? 한문으로 보면 기다릴 대자야. 학수고대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 기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꾸준히 정진하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깨달을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고의 비유라는 건데 검은고의 비유 들어봤어요? 검은고의 비유는 뭐야? 검은 건 너무 뺑뺑해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죠. 꾸준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습관의 위력을 얘기하잖아요. 습관. 좋은 습관을 들여놔라. 그럼 매일같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매일 등산을 가는 그런 분이 계신데 하루도 안 가도 뭐라 하루 안 가면 뭐라 찌뿌드하다는 게 몸이 매일 몸이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등산을 안 가면 뭐라 찌뿌드하니까 겨울에도 그냥 뭐 파카 뒤집어 씌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죠.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육바라밀 행을 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연습 학습할 때 습자가 다 뭐라 그게 다 날개 2개 달린 그런 새 형상을 하고 있고 밑에 100잘 달아가지고 새가 날래도 100번 이상 뭐라 파도거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인불교대학 중급반 고급반 꾸준히 공부하고 또 다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공부를 하면 그래도 들었으니까 실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불교는 실천의 몽고하니 강한 방점을 짓고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이고 바른 뭐라 행에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심삼일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진짜 꾸준히 좋은 습관을 들이면요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들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법당 가기 싫다 그러면 아니야. 오늘 또 가야지. 법당 가기 싫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은 악마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가운데 악마가 꿈틀대는 거야. 근데 꾸준히 그 제가 얘기하잖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여러분이 법당에 오신 건 부처님이 이끌어서 오는 거야. 근데 법당에 못 오신 건 악마가 자꾸만 놀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할까? 아니야. 그 꾸준히 그 옛날 말씀인데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조급하게 할 것도 없고 급하게 할 것도 없고 급하다 보면 지치고 조급하다 보면 뭐라 지치고 그죠? 너무 늘적늘적되면 또 뭔가 아니 너무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냥 꾸준히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8년 된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와 아빠하며 달려오는 5살 딸아이의 웃는 얼굴에 모든 피로가 녹아드는 행복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제게 최근 들어 생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단짝으로 붙어 다녔던 고향 친구에게서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요. 옛날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나서 한 얘기가 자기가 몇 해 전에 꽤 괜찮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보고 동업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있네요.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는 바람에 일이 갑자기 늘어나서 거래처 관리하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며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만한 친구가 저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학창시절 둘 다 성적도 고만고만했고 대학 때 저는 서울로 유학을 오고 친구는 고향 근처의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자주 못 보고 지냈는데 그 사이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있는 모습에 친구가 대견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부장님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 제 처지에 부러운 마음이 더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하는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제가 배짱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이야기해봐야 반대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친구와 동업했다가 괜히 사이만 나빠진다는 얘기도 워낙 많이 들어온 터라 거절해야지 하는 마음과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 사이에서 밤잠을 설치느라 마음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제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시겠죠. 근데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무슨 벤처라거나 이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뭐라? 어떻게 되다는 겁니까? 90% 이상이에요. 물론 이분은 또 다른 케이스라고 하겠지만 또 하나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well-being 살았던 이른바 말하면 언젠가도 말씀인데 미국 같은 나라에도요. 제가 미국에 무슨 일을 하나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저 친구들은 피아노 사비만 저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야. 철저히 한국 같으면 시작을 덜커덩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조사를 하고 뭘 하고 하니까 느껴지는 게요. 정말 시작이 반이구나. 저 친구들이 시작을 하면 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뭐 베라벨 거 다 조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찬가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인정이 농하면 도심소라. 인정을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도심이 깨지게 되고 특히 부자지간이라거나 혈연간에도 뭐라 얼마나 돈 관계는 무서워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막 하는데 참 물론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친구라고 그래서 냉정하게 뭔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말씀이죠. 뭐 여러 가지 뭐 체크하는 무슨 기준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좀 신중을 다하셔야 될 것이고 쉬운 일이 아니세요. 요즘같이 특히 뭐라 제가요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이에요. 남편이 뭔가 하니 이거 정말 돈 버는 데라고 꼭 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아무래도 뭔가 마음이 미심쩍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하자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한테 왜 와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 도저히 자기는 그 남편이 지금 좋은데 뭐 그냥 다니고 계신데 말이야. 그냥 한데 경기도 나쁘고 그렇다는데 가봐서 근데 우리 남편이 여러 가지로 될까 말까 결국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몽환이 그게 남한테 넘어왔는데 꼭 그 사람이 잘못해서라기보다 그 자리에서 그걸 뭐 최인점을 받아서 했는데 3억 몇천만 원을 누가 좋은 자리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지 브랜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 친구와 뭐 이게 사이가 갈라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렇다는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철저히 잘 제가 뭐 하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가까운 친구 동기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철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뭔가 빠져나오는 것이 무슨 뭐 쉬운가 돈도 투자했다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이런 그런 동기 간에 이런 어려운 그런 그 친구 간에 이런 문제 같은 건요. 첫째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챙겨 보시고 부처님께 기도도 열심히 좀 해보시고 모든 시작은 항상 리스크 테이킹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다 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절대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 유관된 것도 다 살펴보시고 근데 항상 뭔가 이렇게 마음이 한번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하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비판적인 눈으로 잘 그렇게 체크하셔야지
세상 일이라는 건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기간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간도 알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엄마가 더 중요하세요? 그 기가 막히게 그 남편이에요. 근데 엄마가 더 중요한가? 아내가 더 중요한가? 어머니 집에 사태가 났다 그러더래요. 근데 뭐 집은 놔두고 간 거예요. 어머니를 구해냈어요. 오니까 뭐라? 아내가 뭐예요? 아내가 짐 싸들고 도망갔더래요. 동기간에도만 그 엄마를 먼저 살려야 될 거 아니라. 근데 그러려면 엄마하고 가라. 나는 간다. 그래서 돈을 다 싸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가서 또 이제 뭔가 잘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지. 그 아내도 또 참 묘한 게 엄마를 엄마가 다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 은혜가 지중한데. 그래가지고 그게 또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좀 진지하게 조심스러운 그런 발걸음으로 차례차례 나가세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늘은